최근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자연어 처리는 인문, 사회, 공학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응용 자연어 처리 과목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목표 아래 설계되었는데요. RNN을 비롯한 언어 모델의 기초부터 버트와 GPT, 그리고 트랜스포머와 같은 현대 모델 구조에 대한 이해, 그리고 허깅페이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텍스트 분류 및 생성, 그리고 파인튜닝의 경험까지 얻어갈 수 있는 수업입니다. 실용 자연어 처리 수업을 듣고 트랜스포머와 버트, GPT를 더 깊게 공부하고자 수강했습니다. 특히 이론에 더해 코드 실습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유용할 것 같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NLP가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로 경험하며 깊이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수강하였습니다.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 데이터를 다루며 은어, 밈과 같은 맥락 의존적인 한국어 표현, 그리고 혐오 발언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모델링해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되는 점이 실전적 학습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용 자연어 처리에서 기본 개념과 RNN 기반 분류 실습을 하며 흥미를 느꼈고, 이후 실제 산업 및 연구에서 널리 쓰이는 트랜스포머, 버트, GPT의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고성능 NLP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해당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음성인식 모델을 학습해보는 공부를 스스로 하면서 다양한 에러들을 겪었고,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모델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신 모델 및 기술들을 다루는 수업인 응용 자연어 처리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각자마다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참여한 응용 자연어 처리 수업. 어떤 프로젝트들이 탄생했는지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영어 범용 기계 번역에 대해 발표할 21학번 송민주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어 영어 범용 기계 번역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스 랭귀지는 한국어, 목표로 하는 타겟 랭귀지는 영어입니다. 제가 이 한국어 영어 범용 기계 번역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강의 초반 이제 RNN 한계점부터 트랜스포머로 오기까지의 과정에서 기계 번역 예시를 통해 발전 과정을 이제 공부를 했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연어 처리의 상징적인 과제 중 하나인 기계 번역 모델을 직접 구현을 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이제 베이스 모델, 즉 학습을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은 헬싱키 NLP 모델을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해 측정한 비일리오 스코어인데요. 처음에는 17.80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학습 후에는 39.57로 매우 높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혐오 공격성 언어 탐지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한계와 시도들이 있었는지 발표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베이스라인 모델의 밸리데이션 성능을 요약한 결과입니다. 공격성과 비공격성 두 클래스 모두에서 프리시즌, 리컬, F1이 약 0.84 수준으로 비교적 균형 있게 나왔습니다. 즉, 직설적이거나 명시적인 공격 표현에 대해서는 모델이 꽤나 안정적으로 동작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주로 명확한 공격성 문장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 뒤에서 보실 것처럼 은근한 빗곰과 같은 이제 텍스트에 대한 성능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예시 문장들은 실제 댓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빗곰 풍자형 문장들입니다. 얼핏 보면 이제 친절한 말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맥락상 비꼬는 말이라는 것을 사람은 쉽게 알아챕니다. 그러나 베이스라인은 이거를 이제 제대로 탐지를 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사르카즘 댓글, 오버 샘플링 기반 추가 파인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어 혐오 발언 탐지 AI를 주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된 20학번 이정우입니다. 먼저 한국어 혐오 발언 탐지 AI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이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채팅, 실시간 필터링을 위해서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한국어 뉴스 댓글을 수집해서 프리트레이닝된 KC 엘렉트라 베이스 모델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혐오 발언 데이터셋 KMHS랑 코리아 헤이트 스피치 데이터셋을 결합해서 사전 파인 튜닝 해가지고 이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그런 혐오 발언을 실시간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구상을 했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에는 KC 엘렉트라 베이스를 했는데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한국어 뉴스 댓글을 이용해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이고, 이 영역, 뉴스 댓글에 대한 영역으로 프리트레이닝 된 거랑 제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서 사용할 데이터셋도
도메인이 일치하기 때문에 KC 엘렉트라 베이스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코벌트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모델의 어떤 데이터 통합이나 데이터 일치성 때문에 KC 엘렉트라로 바꿨습니다. 이번에 학습시킨 모델은 포님 투 그래픽 모델인데요. 요 옷은 사실 저 테스트 목적이 크고요. 그게 여름방학 때부터 제가 음성인식 시스템을 처음부터 from scratch로 개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여기 음성인식 단위 분할해서 음소를 가지고 시퀀스를 바로 예측해버리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테스트 측면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크, 이런 식이 될 거고, 그래픽은 텍스트 형식이 될 겁니다. 일종의 머신 트랜슬레이션 문제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프로블럼 세팅인데요. 제가 베이스라인을 간단한 걸로 하나 제시를 해드릴 거고, 그것보다는 일단 무조건 성능은 좋아야 되겠죠, 베이스라인이니까. 그리고 포닝 투 그래픽이다 보니까 동의어도 잘 처리하면 좋겠다는 그런 프로블럼 세팅 2개를 설정했습니다. 베이스라인인데요. 저희 그 CMU 딕트라고 그 포님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순회하면서 인버스 딕셔너리를 구축하고 그걸로 베이스라인을 설정했습니다. 바트를 사용할 때 보니까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으로 쓸 수 있지만 뭐 커절 LLM으로도 쓸 수 있더라고요. 그냥 크로스 어텐션 떼고 그냥 어토 리그레시브하게 뱉으면 되니까요. 근데 그건 저희가 원하는 학습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트레이닝인데요.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게 트레인 네트워크를 30네트워크나 돌렸습니다. 러닝 웨이트는 좀 작게 줬고 배치 사이즈를 좀 크게 해서 사실상 이펙티브 배치 사이즈를 좀 크게 뒀습니다. 요거는요, 학습 과정과 저희가 실행했던 매트릭들의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WR과 CER, 블루 스코어, 루지 스코어 이런 것들 모두 한 5에포크쯤부터 안정화가 되는데 중간에 한번 툭 튀다가 다시 안정화 정도에 들게 됩니다. 혁신 교과목 지원 사업 아래 완성된 최신 AI 기술을 직접 구현한 프로젝트들. 응용 자연어 처리 수업에 대해 학생들은 다양한 느낀점을 남겨주었는데요. 프로젝트를 통해 코드를 구현하고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켜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소감과 더불어서 또 다른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모델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실험을 설계하는 역량이 향상되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의견을 남겨주었습니다. 본 영상과 프로젝트는 훅스 CCS 혁신 교과목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